예, 반갑습니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의 문정수 팀장이고요. 저는 그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그 어떤 특정 제품이나 아니면 그런 그 분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건설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양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선 그 저희 그 탈탄소 그 시작점이 결국 이제 지구 온난화인데요. 이 온난화에 대해서는 그 배경으로서 아마 많이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우선 그 1.5도씨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1.5도씨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일단 지역적으로는 이제 4도씨 이상의 그 온도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산호초 상당 부분이 손실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생태계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2도씨 이상이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매우 높은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기온 6도씨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뭐 산호초가 다 소멸하고 또 그다음에 물 부족 인구가 최대 50% 증가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5도씨까지는 그래도 이제 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2도씨가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가역적인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도씨 평균 기온 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어쩔 수 없이 배출을 하되 그 부분까지 다시 다 흡수를 해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하는 약간 좀 그 전체적인 그 다이내믹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5도씨 210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 135개국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저희가 보면은 이제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서 한 64개 국가는 벌써 203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빠른데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108개 국가는 2050년까지 달성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 하는 것은 일단 CO2를 배출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방법은 우선 그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일단 CO2를 배출하지 않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축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발생하는 그 CO2는 탄소 흡수원으로 이제 흡수를 하고 그래도 발생을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CCUS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그 정부에서도 이제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이 부분은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관련해서 최상위 계획이 되겠고요. 수립을 했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산업계의 부담이 좀 완화됐다 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수소나 그 특히 이제 탄소 포집이 그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CCUS에 대해서 뭐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CC라고 하는 것은 카본을 캡처하는 부분, 포집해서 분리하는 거고 유틸라이제이션 이것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토리지 아예 그냥 묻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 되어 있고요. 이 21년에서 30년까지 이 연평균 포집 규모가 한 23%씩 그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관 산업은 뭐 화력 발전이나 뭐 수소 생산, 천연가스 처리 등 다양한 산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CCUS 시장은 이제 25년 기준으로 한 33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CCUS 없이는 이 넷제로 달성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문제는 현재 그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CCUS 규모 대비 한 6배 정도 확대를 해야 저희가 지금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가까워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집 비용은 고농도 CCUS 같은 경우는 산업계에서 이미 많이 적용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성이 나오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관심이 있는 저농도 CCUS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CO2 1톤당 한 $100 정도 규모의 그런 그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탄소 포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포집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운송 저장 인프라를 공유를 하고 결국 또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그 CCUS에서 이제 CC 카본 캡처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크게 기술을 나눠 보면은 일단 습식 포집, 건식 포집, 그리고 분리막 포집, 흡착 포집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이 포집을 해서 분리할 거냐, 그 방법적으로 습식은 액체 흡수제를 이용해서 CO2를 흡수해서 다시 그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건식 포집은 고체상 흡수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체 흡수제에 흡수해서 다시 분리하고, 분리막 포집은 저희가 이제 분리능을 갖는 그 분리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CO2를 그 포집하는 방식이고요. 분리막 포집이라고 하면은 그 빨대처럼 생긴 분리막 그 가운데로 CO2가 포함된 기체를 넣어서 CO2를 먼저 분리해내고 다른 기체들은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분리막을 다단으로 구성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착 포집이 있는데, 흡착 포집은 탱크 안에 흡착제를 넣고 CO2를 포함하는 기체를 통과시켜서 분리하는 방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적으로는 이제 습식 포집 방법이 가장 상업적으로 좀 가까이 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유틸라이제이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석 연료나 뭐 공기 아니면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일단 먼저 포집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크게 전환 방식과 비전환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환이라고 하면 CO2를 다른 화학 제품이나 어떤 그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CO2로 뭐 메탄을 만들어서 연료를 쓴다, 뭐 메탄올을 만들어서 연료를 쓰거나 아니면 화학 물질을 만든다, 아니면 건축 자재를 활용한다, 이렇게 화학적인 전환이 있고요. 비전환 방식은 CO2를 있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온실이나 스마트팜에 CO2를 공급하면 이 수확량이 증대된다든지, 현재 그 기본적으로 농촌에서는 그 탄산십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고 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체로서 이제 앞에 나왔던 드라이 아이스 형태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CCU 기술은 지난 10년간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왼쪽에 보이시는 그 건축 자재 같은 경우는 벌써 많이 상용화됐고요. 그리고 폴리머 같은 경우도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이 저희 이제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앞에 보시면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것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현재 그 화학 제품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포집된 CO2에 수소를 일부 공급을 해서 메탄올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로 또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CCUS 국가적인 주요 프로젝트는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2010년 초반부터 큰 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CCS 2020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차세대 탄소 자원화 핵심 기술 개발, 그 연구단에서는 이제 뭐 부생가스라든지 아니면 그 탄소 그 폐자원을 활용하는 기술들이 개발됐고요. 탄소 자원화 기술 고도화라고 그래서 CO2 광물화 기술 실증, 요 과제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카본 투 X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CO2를 생물 또는 화학적으로 전환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롯데건설에서 현재 CCUS 그리고 저탄소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분야 기술입니다. 현재 그 연료전지가 발전소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먼저는 작게 이제 건물들에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해서 어디에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스마트팜에 한번 넣어보자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연료전지는 이제 21년 기준으로 12메가와트 정도 현재 그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는 한 2100메가와트 정도 보급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그 수소 연료전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를 공급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기술이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LNG 그 도시가스망처럼 그런 수소, 그 그린 수소 공급망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NG를 개지를 해서 수소를 만들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개지라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그 연료전지는 친환경 기술이긴 하지만 아직 공급하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LNG를 개질하는 과정에서 CO2를 포집해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기술은 향후 그린 수소가 우리 그 LNG처럼 공급망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 그 좀 연구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CO2를 분리해서 포집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원리는 일단 그 CO2와 수소가 용해도 차이가 한 1000배가 납니다, 물에. 그래서 CO2가 굉장히 잘 녹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까 말씀드린 분리막 속으로 CO2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가스를 집어넣으면 주변에 물을 흘려주게 되면 물 속으로 CO2가 녹아나서 이제 분리하는 그런 방식을 해서 이제 선택적 용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순도가 이제 한 99.9% 되는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 고농도 CO2를 활용을 했을 때 과연 스마트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또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대기 중에 한 350에서 400 ppm의 CO2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한 4배 정도 고농도의 CO2를 스마트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쪽이 350 ppm, 아래쪽이 이제 1500 ppm인데 이 중량 개체 중량도 거의 한 2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입수도 한 1.5배 그리고 그 재배 기간도 한 5에서 10%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런 그 스마트팜을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이런 유유부지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연료전지와 연계한 시스템을 현재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서 내년쯤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공동주택이나 또 필요한 부분에 이 연료전지에서 포집한 CO2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학 공장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화학 공장 하시면 벌써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제 탄소 국경세 이 부분이 있는데 결국 탄소 배출권은 저희가 그 할당량에 대해서 만약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를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2030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유럽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도 미국, 중국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서 그 비용을 더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EU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제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이후면은 실제로 이제 탄소 국경세가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 계열사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리막을 적용을 해서 그 CO2를 포집하고 또 활용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일단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NC 분해로, 그러니까 나프타 분해로에서 발생하는 CO2 요거를 이제 분리막으로 포집을 해서 이제 액화탄산 업체로 보내서 좀 더 고순도화해서 이제 현재 우리 그 2차 전지 배터리의 원료로 사용하는 그 기술을 지금 실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공장 배가스 내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를 이제 실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에서 나오는 또 배가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스를 잘 보면 질소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질소는 결국 또 공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포집하지 말고 질소까지 동시에 포집을 하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색 박스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의 이산화탄소만 포집하던 공정이고
그 이후에 파란색 그 라인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에서 나오는 그 배가스까지 포집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시스템의 그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같은 에너지를 넣었을 때 질소가스는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서 지금 공기를 원료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공기를 원료로 할 때에 비해서 더 적은 에너지로 많은 질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그린 메탄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탄올 하면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옛날에 뭐 그 알코올 램프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 메탄올은 굉장히 그 산업에서 중요한 그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25년에 이제 연간 1억 2천만 톤까지 생산이 될 전망이고요. 국내에는 한 180만 톤 정도 전량 수입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저희 롯데그룹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올 가격이 이제 그린 메탄올로 가면, 그러니까 탄소를 좀 덜 배출하면서 생산된 그 그린 메탄올로 가면 한 2배 이상 비싸지게 됩니다. 근데 메탄올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플랫폼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탄올로부터 굉장히 많은 여기 보이는 그런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존의 그 메탄올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그 CO2를 많이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근데 공장에서 버려지는 가스 중에 수소를 활용을 해서 그 이산화탄소를 그 메탄올을 만드는 방식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95%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건설 자재 부분인데요, 저탄소 콘크리트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이 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과정에서 CO2 배출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1톤을 생산을 할 때 한 0.91톤의 CO2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시멘트를 안 쓰면 안 쓸수록 CO2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그 세 가지 정도 과제로 그 저탄소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멘트 대신에 과제 첫 번째입니다. 시멘트 대신에 그 산업 부산물인 슬래그를 많이 사용을 해서 아예 그냥 근본적인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레미콘을 만들 때 CO2를 주입을 해서 콘크리트 제작 그 섞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CO2를 저감하는 방법, 그리고 CO2 반응 경화 시멘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멘트 블록이나 벽돌을 만들 때 CO2로 물 대신 CO2를 넣어가지고 경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 시공 단계에서의 기술인데요. 이 부분은 뭐 CO2를 포집하거나 아니면 뭐 전환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짓기 전에 이제 땅을 파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굴착 기술, 기존의 굴착 기술 같은 경우는 해머의 충격이나 아니면 회전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미세먼지도 많이 나고 또 유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압수를 활용을 해서 고압 워터젯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굴착하는 그런 장비를 개발을 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물을 분사해서 땅을 뚫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굴착 비용도 절감이 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또 환경적으로 뭐 미세먼지나 아니면 소음 저감, 그리고 뭐 어떤 기름 사용량을 줄여서 이 CO2를 저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이제 CCUS 기술이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롯데건설에서도 이러한 CCUS나 저탄소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집 기술도 있고 활용 기술 전환과 비전환 기술, 그리고 건설 자재나 건설 시공에서 저탄소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CCU 이 확대를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이제 가격 경쟁력 향상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급 인프라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CCU 기술이 적용되기 위고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핵심 투입물, 그러니까 CO2나 수소 이런 저탄소 에너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자원에도 CO2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는 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혁신 기술들 잘 수용해야 되고, 현재 고농도 배출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경제성 확보가 되게 향상이 더 중요하고, 저농도 배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CCUS 그런 협업 파트너십 이런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